강민재는 비에 젖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뛰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의 전화 속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너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너는 죽었어.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낡은 한옥 골목 끝에 멈춰 섰다. 비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민재는 25.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북촌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전통 한복 장인, 어머니는 지역사회의 보수적인 리더였다. 그들은 민재가 가족의 자랑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민재는 그들의 기대를 배신했다. 그는 남자를 사랑했다. 이준서. 그의 첫사랑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다. 준서는 28. 작은 독립서점의 주인이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민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우연히 준서의 서점에서 만났다. 민재가 찾던 희귀한 시집을 준서가 건네며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밤을 잊은 긴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누군가에게 드러냈다. 준서는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비밀이었다. 민재의 부모는 전통과 체면을 중시했다. 그들은 동성애를 죄악이라 불렀다. 민재는 부모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대신 그는 준서와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조용히 행복을 쌓아갔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민재의 어머니가 그의 전화기를 뒤졌다. 민재와 준서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그리고 사랑의 흔적들이 발각되었다. 그날 밤,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내리쳤고,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민재를 저주했다. 너 같은 아들은 우리 집에 없다. 차라리 죽은 게 낫다. 그 말은 민재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는 집을 나왔다. 갈 곳은 준서의 서점뿐이었다. 준서는 민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의 작은 서점은 민재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불안은 그를 따라다녔다. 부모는 민재를 찾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를 죽었다고 선언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심지어 민재의 친구들에게까지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장례식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완전히 지우려 했다. 민재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부모를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너무 잔인했다. 준서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재야, 너는 살아있어.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너는 너야. 그 말은 민재에게 힘이 되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장례식에 나타날 것이다. 그는 부모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민재와 준서는 장례식이 열릴 날을 기다렸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계획을 세웠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준서의 손을 잡을 때마다 용기가 생겼다. 장례식은 민재의 부모가 사는 북촌의 오래된 한옥마을 근처 작은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민재는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장례식 전날 밤 민재는 준서의 서점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밖으로 비 내리는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하지만 준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너는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랑은 잘못이 될 수 없어.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이 싸워야 할 이유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준서를 위해서 살아가야 했다. 다음 날 장례식이 시작되었다. 민재는 준서와 함께 교회 근처에 숨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다시 터질 듯 뛰었다. 교회 안에서는 그의 부모가 검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민재를 애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민재를 알지 못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민재는 교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비명을 질렀다. 너는 죽었어.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재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혼란스러워했다. 민재의 부모는 그를 향해 다가왔다. 어머니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어떻게 감히 여기에 나타나? 너는 우리 집안을 망쳤어. 하지만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다. 저는 망가뜨린 게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저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준서가 민재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행동은 민재에게 거대한 힘이 되었다. 그는 부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준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교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민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민재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민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준서가 재빨리 그를 막았다. 그만하세요. 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민재를 보호하듯 그의 앞에 섰다. 민재는 당신들의 아들입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잃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멈칫하며 주먹을 내렸다. 장례식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재는 부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분노와 슬픔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그는 준서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느꼈다. 장례식을 떠난 민재와 준서는 북촌의 골목길을 걸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준서야. 너 없었으면 난 못했을 거야. 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린 함께야. 민재. 언제나.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민재는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먼저 다가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용서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준서였다. 그들은 서점으로 돌아갔다. 작은 서점은 여전히 그들의 안식처였다.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조용히 미래를 꿈꿨다. 며칠 후, 민재는 부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민재야.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린 준비가 안 됐어. 그 편지는 짧았지만 민재에게 희망의 불씨를 주었다. 그는 부모가 언젠가 그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준서와 함께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민재와 준서는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서로를 지지했다. 민재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의 부모는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재는 괜찮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준서는 북촌을 떠나 서울 도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의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다. 준서는 여전히 서점을 운영하며 가끔 민재의 작업을 도왔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깊은 행복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재는 직장에서 자신의 성정을 숨겨야 했다. 동료들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는 그들의 시선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준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점에 오는 손님들 중 일부는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민재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민재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냐? 그 말은 차가웠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눈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보았다. 그날 밤, 민재는 준서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준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민재. 그들은 너를 사랑해. 그냥 아직 그걸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희망을 잃지 않기로 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는 익명으로 글을 썼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에서 그의 글이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아픔과 희망을 솔직히 썼다. 그의 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준서는 민재의 블로그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민재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것에 기뻤다. 그들은 함께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었다.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또 다른 시련을 맞았다. 민재의 블로그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그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의 부모는 그의 글을 읽고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민재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준서의 격려로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다. 만남은 어색했다. 어머니는 민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행복해요. 하지만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그날 이후 민재와 어머니는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어머니는 민재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재는 그 작은 변화에 감사했다. 그는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뗐다고 느꼈다. 민재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그는 LGBT 커뮤니티의 상징적인 인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악플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익명의 사람들은 그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고 그의 개인 정보를 캐내려 했다. 민재는 처음엔 흔들렸지만 준서와의 대화로 다시 중심을 잡았다. 준서는 민재에게 말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 민재. 하지만 그 변화는 느려. 우리가 먼저 당당해야 세상도 따라올 거야. 그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했다. 어느 날, 민재는 한 LGBT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민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민재는 망설였다. 자신의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민재와 준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했다.
그들은 서울 곳곳에서 촬영을 시작했다. 북촌의 골목길, 준서의 서점,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난 카페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과 투쟁을 솔직히 보여주었다. 촬영 중, 민재는 자신의 부모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길 바랐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촬영 현장에 찾아왔다. 그녀는 민재와 준서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촬영이 끝난 후 그녀는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를 이렇게 보는 게 처음이야.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안았다. 그 순간 그는 어머니와의 새로운 시작을 느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 후 민재와 준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히 젊은 LGBT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민재는 자신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당당히 자신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재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은 민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언젠가 마음을 열기를 바랐다. 민재와 준서는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웠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의 편견과 맞섰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투쟁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으로 민재와 준서는 더 큰 무대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다양한 토크쇼와 인터뷰에 초대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히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준서는 서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잃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밤 서로를 안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민재는 준서의 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는 준서가 자신의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민재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나를 만나줄 수 있겠니? 민재는 놀랐다. 아버지가 먼저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망설였지만 준서의 격려로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다. 만남은 서울의 한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민재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아직도 어렵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의 노력을 인정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조용히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는 어색했지만 민재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 후 민재와 준서는 그들의 책을 출간했다. 책은 그들의 사랑과 투쟁을 담은 자서전이었다. 책은 빠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민재의 부모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끔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안부를 물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민재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부모가 언젠가 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민재와 준서는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웠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서로를 지지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투쟁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민재와 준서는 그들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이사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사했다. 그들은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는 그들의 사랑과 꿈이 담긴 공간이었다. 손님들은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끌려 카페를 찾았다. 카페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민재와 준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히 서로를 사랑하는 파트너로 소개했다. 제주의 사람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민재는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받아줄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또 다른 시련을 맞았다. 민재의 부모가 제주로 찾아왔다. 그들은 민재와 준서의 카페를 방문했다. 어머니는 민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걸 보니? 내가 잘못했어. 민재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지금 행복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그는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민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는 가족과의 새로운 시작을 느꼈다. 민재와 준서는 그들의 카페를 중심으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들은 제주의 LGBT 커뮤니티와 연결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포용의 상징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했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책을 통해, 그리고 카페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사람들이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민재와 준서는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웠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서로를 지지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투쟁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재와 준서의 카페는 제주의 명소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과 방송을 통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카페를 찾아왔다. 그들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들의 카페는 사랑과 포용의 공간이었다. 민재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민재의 부모는 점점 더 자주 제주를 방문했다. 어머니는 민재와 준서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는 민재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민재는 그 미소에서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다. 어느 날, 민재와 준서는 카페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법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는 의식을 가졌다. 친구들,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들을 축하해 주었다. 민재의 부모도 그 자리에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안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결혼식은 민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꼈다. 그는 준서와 함께 세상과 맞서 싸웠고, 그들은 승리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고, 그 투쟁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했다. 그는 사람들이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이 가치가 있었다고 믿었다. 민재와 준서는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를 안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우린 함께야. 언제나.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편견도 이길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민재는 자신의 장례식에 나타났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는 그때의 두려움과 용기를 기억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당당히 자신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는 행복했다.